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Q&A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질문들의 순서는 제가 무작위로 그냥 정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대기 미소 연습 방법, 말하면서 잘 웃는 법을 물어보셨는데 저도 예전에 치아 교정을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맨날 웃을 때 이렇게 입 가리면서 이렇게 웃고 활짝 웃는 게 너무 어려웠었어요. 근데 승무원 면접에서 정말 중요하잖아요. 미소 연습 방법을 틈만 나면 계속 거울 보고 연습을 했었어요. 근데 하다 보면은 웃는 모습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사람이 표정이 다양한 것처럼 웃는 모습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나한테 제일 잘 어울리고 자연스럽고 예쁜 웃는 모습을 캐치해서 그것만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거울 보시지 마시고 핸드폰으로 촬영하면서도 혼자 해보시고, 면접장에서는 거울이 없잖아요. 거울 보면서 연습할 때는 그 표정을 내가 볼 수 있는데 이제 평상시에는 볼 수 없으니까 그 표정을 지으려면 어떤 얼굴의 근육을 내가 사용했고 그런 것도 한번 느낌으로 익혀보세요. 그럼 더 거울 없이도 자연스럽게 그 표정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저도 이 부분이 진짜 많이 힘들었던 게, 말하면서 웃는 게 쉽지가 않아요. 대답만 하기도 힘들고 자세만 유지하기도 힘든데 웃으면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표정을 잘 짓고 있었어도 말을 하면서 표정이 일그러지고 바뀌어지고 그게 참 힘들단 말이죠. 그럴 때 저는 최대한 말을 할 때는 중간중간 퍼즈가 있을 때 웃어주고, 이제 다른 분들이 대답을 하고 있는 타이밍에는 그냥 미소 정도만 유지해줬었어요. 미소 정도 유지해주다가 면접관님이랑 눈이 갑자기 마주쳤다? 이 정도.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눈웃음이에요. 눈웃음. 많은 분들이 웃는 모습이 조금 어색하다 느끼는 경우는 눈은 웃지 않고 입만 웃는 경우거든요. 그냥 이렇게. 근데 여기서 눈까지 웃어주면은 이렇게 되죠? 계속 웃고 있으면 얼마나 입이 아파요. 막 경련도 나고 일어나고 막. 근데 그럴 때 거울 보고 눈웃음 짓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럼 치아가 다 보이면서 활짝 웃고 있지 않아도, 눈만 웃고 있어도, 이렇게 하고 있어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웃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포인트는 눈웃음. 눈도 같이 웃는 거. 그리고 승무원 준비생 때 일상 루틴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면접 준비하던 시절을 떠올려 보면은 저는 뭐든지 길게 오래 준비해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빨리 지치고 기빨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 번에 팍 준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때 당시도 공채가 난 다음부터 바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준비가 안 된 몸뚱아리부터 면접을 볼 수 있는 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로 다이어트를 돌입했는데, 저는 막 엄청 거창하게 다이어트를 하진 않았고 하루에 1000칼로리 미만으로 먹었어요. 예를 들면 삼각김밥 1개, 그리고 과자 1봉지. 그러니까 밥도 먹고 디저트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디저트까지 먹는데 1000칼로리 이하로. 그런 다음에 저녁에는 맨날 학교 운동장 돌고 뛰고 걷고 유산소하고 이렇게 했었었고, 그런 다음에 자려고 누우면은 세상에 그렇게 막 사지가 떨리면서 막 당이 떨어지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떨어져요. 그런 상태에서 너무 힘들다, 배고프다. 아니, 배고픈 걸 떠나서 진짜 사지가 떨려요. 약간 당 떨어졌어. 그런 상태에서 잠이 들고 다음날 일어나서 몸무게를 재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정말 몸무게가 쫙쫙 맞아 있어요. 대신 다이어트를 하실 거면 좀 더 건강한 방법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매일매일 면접에서 신을 구두 있잖아요. 그 구두를 신고 전신 거울 앞에서 이렇게 딱 어깨 딱 펴고 몸 꼿꼿하게 딱 세우고
이거 손 공수 자세 있잖아요. 공수 자세 배꼽 밑으로 손 살짝 내리고, 너무 위로 올려도 어색하거든요. 배꼽 밑으로 살짝 내려서 엉덩이 힘 빡 주고 어깨 펴고 허벅지랑 종아리 딱 붙이고 구두 신고 이렇게 다리를 일자로 만드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이 자세가 정말 익숙하지 않은 자세고, 이 자세를 유지하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처음에는 막 엄청 사시나무 떨리듯이 막 몸이 부들부들 떨려요. 떨리고 막 땀이 막 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웃는 모습 같이 연습해주고, 이렇게 좀 면접 연습을 거울 보면서 빡세게 좀 하다 보면은 연습할 때는 긴장은 안 되잖아요. 혼자 연습하니까. 내 능력치랑 비슷하게 나오거나 더 나올 수 있죠. 근데 실전에서는 긴장까지 가미가 되면은 내 능력이 내가 연습했던 것들이 100%가 다 안 나오게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 놓으면 몸이 기억해서 자세랑 미소는 흐트러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연습을 해놨기 때문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러면 아무리 긴장을 했어도, 내가 답변을 조금 못했어도 이 자세랑 미소는 흐트러지지 않고 유지가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차분함이 제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면모를 면접에서 어떤 식으로 뽐내야 할지, 좀 더 밝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지, 아니면 차분함을 유지를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차분한 거 너무 좋죠. 차분함이 강점이시면 본인도 모르게 그 차분함이 느껴질 거예요. 예를 들면은 답변을 할 때나 걸음걸이 같은 거에서 본인도 모르게 보여질 거거든요. 근데 좀 조심해야 될 점은, 차분함과 지루함은 한 끗 차이거든요. 답변을 할 때 너무 처지거나 늘어지는 분위기로만 만들지 않으면, 차분함 플러스 밝은 미소가 합쳐지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다음 질문. 승무원 과외 꼭 필요한지, 혼자 준비하다가 떨어질까봐 걱정이 돼요. 돈은 엄청 들고 그래도 답변 참삭을 받아야 하나 고민입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경험 많은데 안 좋아하시는지 걱정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승무원 과외에 대해서는 솔직히 정답은 없어요.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과외 받고 학원 가고 하는 거죠. 근데 과외를 받는다고 합격하고 혼자 준비한다고 떨어지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면접에 관한 정보도 정말 많잖아요. 혼자여도 잘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만 있다면 혼자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외를 받으면 어느 정도 불안한 상황들에 대해서 좀 의지가 되고, 그래도 내가 뭔가를 전문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은 들 것 같아요. 하지만 준비함에 있어서의 노력은 본인 몫이에요. 과외를 받지 않았어도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면 그만한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있겠죠? 그리고 면접 답변 참삭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항공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고, 예를 들면은 신규 기내식, 와인, 취향 노선, 그리고 항공기, 그리고 그 회사의 역사 등등등을 공부를 하시고, 면접 보고 왔다 하시는 분들, 나 이러한 질문을 받았다 하는 것들을 모아서 리스트업을 한번 쭉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직접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달아보세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달달달달 외우지 않았어도 면접에서 같은 질문 혹은 비슷한 질문을 받으면 내가 답변을 직접 달아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게 술술술술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경험 많은 거 너무 좋죠. 절대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입승무원 평균 나이, 승무원인데 27살이라서 불안해요 라고 하셨는데 정말 절대 불안해 하실 필요 없어요. 저 때는 동기들 평균 연령이 나이대가 23살이 평균이었고 21살이 제일 어렸고 26살에서 29살 언니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퇴사하기 바로 직전에 했던 비행에서 갓 수료하시고 올라온 신입승무원분이 계셨는데 나이가 27살이셨어요. 전혀 불안해 하시지 마세요. 알겠죠? 화이팅! 스케줄 수업 자유로운지 여쭤보셨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2번, 분기당 한 번씩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월에 한 번씩 가능합니다. 다음 질문은 생리휴가 사용할 수 있나요? 휴가 하루 쓰면 스케줄 쫙 밀리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네, 생리휴가는 한 달에 한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RF라고 스케줄표를 받으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날이 있어요. 그거를 RF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레디 플라잇이라고 자택 대기예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머리랑 화장 싹 다 하고 그 시간 내에서 스케줄 팀에서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누구누구씨 여기 이편수 지금 이쪽으로 가주세요 라고 하면은 시간이 촉박하지 않고 브리핑에도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이면은 브리핑까지 참석해서 바로 그 비행에 투입되는 거고 정말 촉박하게 불릴 때도 있어요. 그럼 진짜 바로 막 나가서 항공기로 바로 투입되는 그런 것도 있고 대부분 하루 이틀 전에 그 공란이었던 날이 다른 스케줄이 들어와 있거나 오프 쉬는 날이 나와 있어요. 혹은 그렇게 자택 대기를 하다가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불리지 않으면 그날은 그냥 쉬는 날이었던 거예요. 이런 정신 노동이 너무 싫으니까 이 RF 때 생리휴가를 대부분 내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스케줄이 밀리거나 깨지는 일이 없습니다. 있던 스케줄도 빼가면서 생리휴가를 쓸 수는 있어요. 만약에 3박 4일짜리, 2박 3일짜리 스케줄에 내가 생리휴가를 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이틀, 3일이 있잖아요. 그 스케줄은 다시 다 깨지고 공란이 생겨요. 그럼 또 어디를 불릴지 모르는 스케줄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감안하면서까지 있던 스케줄을 빼가면서 생리휴가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싫어서 그냥 그 스케줄을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생리휴가는 일단 한 달에 한 번은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스케줄이 밀리고 말고는 솔직히 생리휴가가 아니더라도 있던 스케줄이 바뀌고 갑자기 스케줄이 깨지고 RF가 쫙 생기고 어딜 불릴지 모르는 그런 스케줄이 되는 건 정말 허다합니다. 휴가를 쓰지 않아도. 네, 그리고 급여도 대략적으로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일단 해외 체류비라고 해서 달러로 한 달에 2번씩 들어와요. 그리고 급여 같은 경우는 비행 시간, 비행 수당, 야간 수당, 그리고 직급, 상여금, 안전 장려금 등등등등 이제 변수 요소가 좀 많이 있어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인턴 승무원의 경우에는 비행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급여를 더 많이 받게 되고 비행 시간이 없으면은 급여가 좀 적게 들어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턴 승무원들은 비행 수당으로만 급여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직원 승무원들보다 시간당 비행 수당이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공평하게 하고자 하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인턴 승무원 분들 같은 경우는 평균 비행 시간에 따라서 350 전후 그리고 정직원이 되면은 일단 홀수달은 평달이라고 해서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은 달이고 짝수달은 상여달이라고 해서 상여금이 포함된 달이에요. 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일반 직급 승무원의 홀수달에는 200만원 전후 그리고 짝수달 상여달에는 300만원 중후반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 AP 대리급은 홀수달에는 300만원 중후반, 짝수달은 400 후반에서 비행시간에 따라 많게는 500 초반까지
그리고 PS 과장급은 평달에는 400만원 초, 상여달에는 600 후반 정도, 중후반 정도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제일 높은 CP는 평달은 500 후반, 상여달은 800 중후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팀장, 부팀장의 보직을 달면 보직 수당은 따로 있어요. 모든 게 정확히 딱 정해져서 이 액수를 받는다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변수 요소가 있으니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력이 안 좋은데 합격하고 입사교육 전에 라식하려고 하는데 바로 수영 같은 거 배우게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회사에서 수영은 따로 배우지 않습니다. 면접을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는 수영 테스트가 따로 있어요. 수영 테스트, 신체 검사. 수영 테스트를 떨어지면은 면접이 뭐 불합격이다 하는 건 아니고 저희 때는 입사가 좀 밀렸었어요. 입사 날짜가. 저도 시력이 많이 좀 안 좋은데 렌즈 끼고 면접이랑 수영 테스트 다 봤었습니다. 라식은 시간 있으시면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게 나중에 비행할 때도 진짜 편하실 거예요. 기내 안이 워낙 건조한 데다가 막 열 몇 시간 장거리 비행을 가거나 할 때 그 건조한 환경에서 렌즈를 끼고 업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눈의 피로도가 정말 엄청납니다. 라식은 하시는 거 비행하시기 전에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장거리 비행하면서 손님이랑 트러블 있으면 계속 마주쳐야 하는데 그때 있었던 일화도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 장거리 비행에서 아니 어느 비행에서 장거리든 중거리든 단거리든 어느 비행에서도 손님이랑의 트러블은 있어도 없습니다. 나 혼자만 마음속에서 있겠죠, 손님이랑. 정말 손님이랑 트러블이 있는 승무원은 거의 아예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끼리는 얘기를 하죠. 아, 몇 번 좌석에 저 손님 조금 이상하신 것 같아. 아, 오더가 너무 많으셔. 아, 약간 좀 쎄한데?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좀 손님에 관한 그런 정보나 뭐 약간 조심해야 될 것 같은 부분들은 그 편수의 모든 승무원들이 다 정보 공유를 합니다. 탑승 시, 그리고 서비스 시, 서비스 후, 레스트 시, 하기 시 일어났던 손님에 관한 사항이든 모든 기내 안의 사항들을 다 보고를 하고 승무원들끼리 정보 공유를 해서 모르는 승무원이 한 명도 없게끔 다 정보 공유를 해요. 안전 업무 다음으로 중요한 저희의 일이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손님이랑 비행에서의 트러블은 있을 수 없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키 163.5에서 164.5 이 정도 승무원들 계실까요? 그리고 대한항공만 지원하셨는지 다른 항공사도 지원 예정이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대한항공이 일지망인데 일단 다른 항공사도 다 지원해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일단 키에 대한 거는 있습니다. 좀 작으신 것 같은 분들이 165점 몇이라고 하시는데 딱 봐도 그 정도 안 돼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시에 공채가 아시아나랑 대한항공 두 군데가 거의 동시에 났었어요. 면접 일정은 아시아나가 먼저 있었어서 저도 대한항공이 일지망이었는데 아시아나 면접을 먼저 보게 됐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면접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아시아나 면접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었어요. 실무에서 바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불 속에서 정말 엄청 울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 다음에 1주, 2주 정도 뒤에 대한항공 면접이었는데 오히려 정말 일지망이었던 대한항공 면접은 좀 내려놓고 긴장감 풀고 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의 앞일은 한 치 앞도 몰라요. 일지망인 대한항공 말고도 다 한번 지원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40대 승무원들의 비율에 대해서 40살 이상의 승무원분들 많이 계시는지 궁금해 하셨는데 많이 계십니다. 오히려
20, 30대 승무원분들보다 더 많이 계세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고 아기 낳고 이렇게 육아휴직 하다가 끝내고 복직하면은 금방 40대가 되고, 오히려 복직하신 승무원분들의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집에서 육아만 하다가 이렇게 회사 나와서 내 일이 있고 돈도 벌면서 정말 합당하게 해외에서 쉬면서 일할 수 있는 이 승무원의 직업이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미팅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미팅은 정말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의도 많이 들어오고, 팀원니들이랑 같이, 막 팀 후배들이랑 같이 미팅 나가고, 뭐 팀원니들 인맥, 팀 후배들 인맥, 뭐 건너의 인맥, 미팅 할 분 계시냐 해서 뭐 3, 4, 5 모아서 미팅 많이 나가고, 그리고 미팅에 나오시는 상대 쪽의 직종도 정말 다양해요. 근데 꼭 미팅을 나가서 막 사귀고 결혼하고 이런 것보다는 거기서 또 친해져서 또 다른 무리가 또 생겨서, 그러면은 내 친구가 있는데 너 친구들이랑 또 한번 미팅 해볼래? 해서 미팅을 하고, 미팅을 하다가 그러면은 이 사람이랑 저 사람이랑 소개팅 해줄까? 해서 소개팅을 시켜줘요. 소개팅을 시켜줬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럼 내 친구들이 있는데 너 친구들이랑 미팅할래? 그러면 또 미팅하고, 정말 무한 굴레입니다. 새끼 친다고 하죠. 그런 거예요. 한때고 그 추억을 좀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출퇴근 시 교통비가 지원이 되는지, 새벽 출근도 있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 주셨는데, 출퇴근 교통비 지원됩니다. 회사에 집 주소 입력을 해요, 처음에. 그러면은 그 거리에 맞게 산정을 해서 교통비가 나와요. 그리고 새벽 출근 은근히 정말 많이 있거든요. 대중교통이 다 다니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이제 회사에서 퇴근할 때 교통비가, 택시비가 지원이 돼요. 근데 혼자 타면은 안 되고 이게 몇 명 이상이어야 할 거예요. 저도 항상 4명이서 인천공항에서 교통편이 없을 때 김포공항까지 뭐 어느 방면까지 가시는 분들 계시면은 다 3, 3, 5 이렇게 4명 정도 모집해서 같이 퇴근하고 일했었던 적이 있어요. 나중에 영수증 첨부 회사에 하면은 택시비도 지원이 됩니다. 전체적인 택시비가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 구간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기내 난동에 관한 매뉴얼, 그럴 때 실전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셨는데, 기내 난동에 관한 매뉴얼은 다양하게 있어요. 상황별로. 기내에서는 그런 포박 장비도 실리고 테이저 건도 실리고. 근데 여기서 실전에서 제일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는 기내 흡연이에요. 아직까지도 기내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저도 많이 겪었었고, 화장실에서 저희는 화장실에 담배 연기를 감지를 하는 스모크 디텍터라고 기기가 내장되어 있거든요. 외장형도 있고 내장형도 있어요.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면은 스모크 디텍터가 울려요. 삐삐삐삐 울려요. 그러면은 그 분은 도착지 공항에서 바로 경찰 인계됩니다. 기내 흡연은 절대로 하시지 않는 게, 전자담배도 불가입니다, 여러분. 네, 여기까지 제가 Q&A를 정리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이거 말고도 장거리 승무원 생활을 하면서 장거리 연애를 어떻게 했는지 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제 남편이랑 같이 한번 영상을 찍을게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저희는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고 심사 중에 있고요. 결혼식은 아직 올리지 않았어요. 영주권을 먼저 따서 제가 한국과 미국을 오갈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되는 게 먼저기 때문에 영주권을 먼저 따고 결혼식은 나중에 추후에 한국에서 올리기로 했고요. 혼인신고는 미국에서 한 상태입니다.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에 대한 질문도 제가 많이 받았어서 한번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찍을 때는 몰랐는데 세상 어둠의 자식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조명도 살짝 켜보고 목소리 톤도 좀 빠르게 하고 높게 하려고 했는데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 영상보다는 그래도 낫겠죠? 다음 영상에서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